예, 그러면 페가수스 터보 2부에서 제가 그동안 신고 뛰면서 느꼈던 점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페가수스 터보의 사이즈를 보면 사이즈는 넉넉하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페가수스 35 같은 경우는 제가 80을 신는데 페가수스 터보는 70, 75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치수 정도 크게 나온 편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70도 맞췄지만 70이 조금 딱 맞는 느낌이 들어서 운동을 하고 나면 좀 발이 아플 것 같은 느낌이라 75를 신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엔지니어드 메쉬긴 한데 패브릭 소재의 엔지니어드 메쉬가 아니라 약간 나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플라스틱, 얇은 플라스틱 느낌? 그런 나이론 소재, 그런 소재라 조금 두껍거나 빳빳해지면은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서 발을 찌를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이 없고, 또한 이너 또한 안에 굉장히 좀 넓어요. 그래서 페가수스 35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발이 들어가면 좀 공간, 이너가 약간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면 페가수스 터보는 조금 더 이렇게 주름같이 해놔야 될까요? 혀 옆에가 공간이 조금, 소재를 조금 더 넣어놔서 벌어짐이 조금 더 좋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을 편안하게 집어넣을 수 있고, 또 거북스러운 압박감 같은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스 부분도 위로 올라갔는데 페가수스 터보는 위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압박감이나 이 레이싱 부분에서 오는 압박감이나 아니면은 요 플렉서블 존에서 오는 불편함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가수스 35는 플렉서블 존이 여기가 좀 여유가 있어지는 반면에 압박감이 좀 심해서 발등이나 이런 게 좀 불편한 점, 거북스러운 점이 좀 있었는데 그런 점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왜냐면 바로 그 다음 시리즈에 개선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제품에 개선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 칭찬하고요. 또 그거와 더불어서 페가수스 35도 이렇게 낮은 입구가 복숭아뼈 아래로 낮고, 그리고 이렇게 뒤로 쑥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에 좀 더 이렇게 착 붙어서 아킬레스건을 방해하지 않고 이런 착용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였는데, 페가수스 터보 또한 그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페가수스 35의 좋은 면을 갖고 있어서 착용감도 굉장히 괜찮고요. 굉장히 저로서는 마음에 드는 점입니다. 다만 신으면서 봤을 때 페가수스 터보는 통풍성이 되게 재밌었던 점이 뭐냐면, 어퍼는 통풍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잘 통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테스트하는 동안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천호대교를 계속 뛰었었는데요. 천호대교 아무래도 한강 위에 있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데, 천호대교 위에서 뛰면 어퍼로 바람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데, 그에 반해서 발바닥은 뜨거웠었어요, 저는. 그래서 발바닥 요 부분은 괜찮았지만 요 아랫부분은 좀 발바닥은 열이 나는 마찰은 아닌 것 같고 열이 많이 나는데 그게 통풍이 안 돼서 좀 뜨거운 느낌이라 굉장히 발등이나 위쪽은 시원했는데 아래쪽은 좀 뜨거운 느낌이어서 그 느낌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느껴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쿠셔닝 쿠셔닝과 중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1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줌 X가 위에 깔려 있고, 그리고 밑에 리액트가 깔려 있는 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새로운 시스템이죠. 아무래도 내구성과 안정성을 조금 더 잡기 위해서 동시에 잡기 위한 그런 세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줌X는 경량성과 반응성이 굉장히 좋지만 그에 반해서 내구성과 그리고
내구성 안정성이라 해야 될까? 과도한 반응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레이싱용으로는 좋지만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운동용으로 평소에 운동용으로 쓰는 신발에서의 줌엑스는 좀 선수들에게까지도 무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리액트 폼을 밑에 깔아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을 신는다고 줌엑스가 들어가 있는 페가수스 터보를 신는다고 폭발적으로 스피드가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줌엑스만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스피드가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신는 베이퍼플라이 엘리트나 아니면은 베이퍼플라이 4% 같은 경우에는 줌 X에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시스템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조금 더 이렇게 스피드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요 페가수스 35 페가수스 터보의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신는다고 폭발적인 스피드를 도와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신으면 꼭 60km도 뛰고 120km도 뛰고 180km 뛰고 이렇게 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뛰면서 그렇게 많은 킬로수가 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줌엑스를 느끼는 게 조금 줌엑스가 잘 안 느껴진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줌엑스의 내구성에 약하다 보니 줌엑스의 내구성을 금방 떨어져서 아무래도 좀 느낌이 처음과는 다른 느낌을 많이 받게 된다라는 피드백이 좀 있는데요. 일반적인 러닝화는 한 500km 정도? 500km 정도 되면 신발을 바꿀 때가 됐다고 알림이 옵니다. NRC 어플 같은 경우에도 키고 거기서 신발을 지정해서 뛰다 보면 한 500-600km가 되면 이제 신발 바꿀 때가 됐습니다 라고 안내가 나오면서 나이키닷컴으로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 페가수스 터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짧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러니까 신발을 신는 데 문제는 없지만 줌 X를 느끼면서 운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신발의 수명이 짧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두고 있고요. 줌 베이퍼플라이 4% 같은 경우에는 풀코스 몇 번 못 뛴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어렴풋이 듣기는 조사는 안 해봤지만 아직 줌 베이퍼플라이 4%가 제 손에 없기 때문에 조사를 아직 안 했는데 몇 번 뛸 수 없는 그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줌 X가 들어가 있는 페가수스 터보도 줌 X의 수명은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페가수스 터보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가수스 터보 같은 경우는 정가가 21만 9천 원이에요. 일반 러닝화들이 한 10만 원 중반에서 초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페가수스 35 같은 경우에는 13만 9천 원 정도의 가격을 받고 있는데 얘는 21만 9천 원이죠.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줌 X의 내구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 가격은 더 부담적인 실제적으로는 더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구성이 짧기 때문에. 하지만 줌 X를 경험하고자 하면 그 정도의 가치는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줌 X를 경험할 기회가 많이 일반적으로는 없잖아요. 베이퍼플라이 4%를 사야 되는데 베이퍼플라이 4%가 시중에서 구하기가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니고, 또한 베이퍼플라이 4%는 페가수스 터보보다 훨씬 내구성이 아마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왜냐면 줌 X 중창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는 이 정도의 가치는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얘를 신고 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요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 러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훈련할 때, 훈련 마라톤이나 뭐 5km, 10km, 하프, 풀 이런 마라톤 연습할 때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조금 더 스피드를 올리고 싶다, 스피드한 연습을 하고 싶은 분들께는 저는 차라리 페가수스 35를 추천드립니다. 페가수스 35가 조금 더 얘보다는 조금 더 스피드한 운동을 하기에는 좀 더 적합한 애인 것 같으니까 걔를 한 번 더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